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청소업체 백야를 운영하고 있고 백야 아카데미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정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총 4개 현장이 있는데 지금 가는 현장은 영도의 이제 해양박물관, 여기 스테인리스 녹 제거 작업이 있고요. 모텔 준공 청소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개인 아파트 거주 청소가 있고요. 하나 더 있는데 일단은 3개 정도 돌아보고 견적 있으면 견적을 가볼 생각입니다. 해양박물관은 어떤 청소인가요? 다이버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죠. 거기 이제 난간대가 녹이 다 쓸었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럼 대표님이 청소업을 하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어렸을 때 좀 많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 밑에 크고 요새 기생충이라고 하던데 기초생활 수급자였고요. 용돈 뭐 제가 벌어서 써야 돼가지고 중3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급이 2,100원이었던가 그랬을 건데 배달일이 300원 정도 더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면허, 원동기 면허 시험 쳐서 고등학교 내내 이제 배달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막연하게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은 뭐 안 좋은 일들 제외하고 똥 퍼는 일이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은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대기업 막 번듯한 직장 이런 데가 막 500을 벌어. 근데 똥 퍼는 일이 600을 번다면은 저는 똥 퍼는 일을 택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 뭐 대학교 나오고 이제 취업 준비생일 때, 참고로 중국어과 나왔는데 중국에도 1년 6개월 살았었고, 그때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했었는데, 호텔리어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때 방영이 됐었으니까 대략 20년 전이겠네요. 그때 배용준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이제 외국어를 배워야겠다 했는데 그때 한창 중국이 떴었던 것 같아요. 중국어 배워놓으면은 뭐라도 되겠지라는 생각.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 먼저 졸업한 선후배를 보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이 크게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그렇게 벌면 나는 이제 언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이력서도 한 장도 안 나왔어요. 다른 회사에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어머니 친구분이 횟집을 되게 크게 하셨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그걸 모두 접고 현대자동차 이제 납품하는 트럭을 모신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직원을 시켜달라. 뭔지 모르겠는데 돈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거기서 직원 생활을 한 1년 정도 해보니 월급은 한 18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주 야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에 거의 10시간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좋은 기회로 차를 구매를 하게 되고 꽤 큰 돈을 벌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그 제품이 있으면은 차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 4-5대가 이제 한 제품을 계속 시간 맞춰서 이제 갖다 줘야 되는 업무였는데, 그 중에 이제 친하게 지내던 사장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셨나? 그때 기농을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트럭 그거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다 했는데 왜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때 제 주변 분들 대략 나이대가 40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50대에서 70대까지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가 27, 8 정도였으니까 부푼 꿈을 안았죠. 화물왕. 원피스 그때 한참 볼 때였으니까. 근데 조금 이제 어리다는 이유로 살짝 견제 아닌 견제가 들어오고. 잠시만요. 예. 알바 오긴 오는 거. 너한테 도착하면 전화하라 했는데 안 왔어 아무도? 한 명 벌써 급한 일이 생겨 못 갈 것 같아요. 왔네. 이게 당근 알바 맛이구나. 당근 알바를 처음 이용해봤는데 맵네요. 너무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은 너무 단순했어요. 5톤 트럭에 러기지라는 제품을 팔레트에 실어서 넣고 현대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그 실려있는 팔레트를 내리고 빈 팔레트를 싣고 다시 가서 빈 팔레트를 내리고 제품이 실려있는 팔레트를 넣고, 이거를 하루에 20번에서 21번, 오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일 그렇게 하면 죽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나중에 두고 했었었고,
아무튼 너무 단순 반복이라서 금융치료로 재미는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 업무 자체는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뭐 차를 한 대 더 살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직원을 둔다고 하면은 나이 차이가 많은 아저씨들을 앉혀야 되는데 좀 주변에 이제 그런 일들이 허다했대요. 술을 마시고 차키 던지고 도망가고 책임을 안 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한 3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 버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차를 처음에 살 때 한 6천만 원 정도 주고 샀었던 것 같고 이제 나갈 때 대략 한 1억 받고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릿세라고 해야 될지 플러스 대략 순수익이라고 하면은 500에서 800 정도 달에 그렇게 벌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벌긴 했네요. 근데 이게 더 벌고 싶어도 덜 벌고 싶어도 쉬고 싶어도 현대자동차라는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 저도 돌아가야 되고 멈추면 저도 멈춰야 되고 휴가 가면 저도 휴가 가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편했죠. 아, 일은 편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 비 올 때 비 맞고 하는 거 말고는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막 내도록 맞는 건 아니겠지만 오픈카 아니라서 파레트 싣고 내릴 때 그때 이제 파레트가 이제 쎄니까 추우면은 막 장갑이 달라붙고 더우면 너무 뜨겁고 비 오면은 이제 우비 입어야 되는데 이제 차를 계속 또 탔다 벗었다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짜증났죠. 그리고 자동차 공장 안에서 이제 차가 고장 나면은 형님 근데 그뭐 신발 신어야 된다 안전화 신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됐어? 스레퍼 신고 왔나 설마? 왼발이 맨발에? 내 스레퍼 안 된다. 반바지 스레퍼 안 된다고 했는데 슬리퍼. 와 벌써 어지럽네. 방금 통화하신 분은 누구예요? 지금은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이자 대학교 후배입니다. 대학교 후배랑은 어떻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 이제 들어온 지가 한 이제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카데미가 준비 중이었어가지고 1년 정도 배우고 싶다. 그 전에 10년 정도 마트 홈플러스 밑에 단계 정도 그냥 막 수산 코너도 있고 막 그 정육 코너도 있고 동네에 이제 좀 큰 마트 그거 한 10년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하고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진짜 잘해요. 청소업으로 업종 바꾸는 게 좀 빈번하게 있나 보네요. 청소가 그런 것 같아요. 소자본으로 차릴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너도 나도 이제 월 1,000만 원 번다라는 썸네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월 1,000만 원이라는 그 썸네일을 보고 들어온 건 아니었고 그냥 재밌어 보여서 한 거긴 한데 몇몇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게 이제 춥고 덥고 비 맞고 서러울 때 그리고 나이 많으신 선배님들의 견제 이게 차를 다 자기 거 하면은 빼주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제 거 못 넣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알바끼라고 해야 되나 그거 좀 딜레이 되게 그런 뭐 그거는 뭐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까 저는 애간장이 타고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식당 이제 하면은 뭐 앉아서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 생각을 하고 식당을 하게 되었죠. 어떤 식당을 했나요? 자, 이것도 잠깐 먼저 TMI를 하는데 좀 처음부터 크게 했어요. 친이모와 이모부 이모네 이제 저랑 이제 반반 이렇게 투자를 해서 처음 백종원의 차돌박이 집 이제 돌배기 집이라고 거의 한 100평 정도 규모의 고깃집을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이제 백종원 얼굴 걸리니까 궁금해서 이제 줄을 섰던 것 같고 처음에 오픈했을 때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와서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때가 2017년도였으니까 그때 한창 백종원 씨가 주가를 올릴 때였으니 괜찮았다고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아무리 뭐 영업 활동을 하고 마케팅 광고를 해도 결국엔 백종원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유지만 됐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막 아무리 나가서 저희 백종원 차돌박이집 한번 먹어주세요 해도 저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백종원 씨 보고 오는 거니까 그러다가 업종 변경했죠. 같은 자리에서 100평짜리 차돌박이라는 이제 아이템이 금방 칙칙 구워서 식지 않았을 때 먹어야 맛있는 거잖아요. 네. 배달이 안 되잖아요. 경쟁업체 이차돌 아시죠? 이차돌이 막 정말 공격적으로 무슨 라디오 틀면은 차돌 이차돌 하면서 노래 로고송 나오고 대형 마트에서 차돌박이를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품질이 더 좋다라고 하기에는 같은 미국산이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었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족발이라는 아이템인데 좀 흔하지 않은 숯불에 구운 족발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부산 1호점 그것도 프랜차이즈였어요. 이제 전라도에는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전라도 곳곳에 이제 한 20개 점포가 있는 것 같고 숯불 향이 나는 족발이에요. 껍데기는 좀 살짝 바삭바삭하게 태워서 속은 촉촉하고 지리산 참숯을 써가지고 좀 다르죠. 충분히 맛도 있었고 업종 변경을 해서 밥도 되고 술도 되고 야식도 되고 배달도 되고 단가도 괜찮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경상도 지역에는 없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광고, 홍보, 마케팅 할 맛이 나는 거예요. 오픈한 지 정말 2주 만에 배달의 민족 그때는 랭킹이 있었는데 1등을 찍었었고, 아까 백종원은 이제 정점에서 막 서서히 내려와서 이렇게 갔다고 했는데, 참고로 족발이라는 아이템은 되게 충성도가 높은 먹는 것만 찾게 되는 아이템인데 엄청 막 돈 들여서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도 이게 저는 그때부터 막 신경을 되게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찾아줄까? 제가 맛있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기본은 되니까 기본 이상 충분히 먹었을 때 맛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매장에 앉아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족발을 먹어봤을까? 안 먹어봤다면 어떻게 한 입 먹일 수 있을까? 뭐 그렇다고 앞에서 뭐 썰어가지고 한 입 드셔보세요 할 수는 없는 거고, 썰어 놓으면 또 막 다 식어버리니까 또 맛이 없는 거라서 엄청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도 남들 막 그냥 대충 이제 올려놓았다고 하면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 지금은 좀 막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제 반짝반짝하게 막 배달의 민족 들어가 보면은 사진 4칸이 있는데 GIF가 들어가더라고요. 움직이는 사진이. 그래가지고 족발 써는 사진, 뭐 청소하는 사진, 동영상들 막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자기 매장 소개 요것도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그때는 챗GPT가 없었으니까 정성스럽게 어떻게 하면 이 글귀를 보고 시킬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저만의 마케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때 막 인스타가 이제 한창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해운대라는 지역 특성이 있으니까 그 관광지잖아요. 처음 타겟층은 해운대 주민들이었고, 두 번째 타겟층은 야식하면 또 족발이잖아요. 놀러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먹게 할 수 있을까. 인스타 태그 해운대 최신순으로 해가지고 놀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올리겠죠. 피드를 샵 해운대를 붙이겠죠. 주민들은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최신순으로 하면 이 사람은 놀러 왔다, 이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좋아요 계속 눌렀던 것 같아요. 저희 직원 알바 시켜서 막 틈날 때마다 그냥 좋아요, 돈 안 들이는 전단지 같은 느낌이죠. 이 매장은 뭔데 이제 왜 좋아요 눌러주지? 근데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이모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기본이라고 하면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고, 식자재들 관리 잘 해서 고객들한테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청결도, 위생 중요시, 그리고 식당 마음 먹고 이렇게 갔는데 문 딱 닫혀 있으면은 그 허망함. 그쵸, 허망하기도 하고 뭔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죠. 식당 할 때 하루도 문 닫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쉬는 날이라고 쉰다고 해도 그래도 가서 이제 재고 파악해야 되고 직원들 관리해야 되고, 식당의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추울 때, 더울 때, 비 올 때 그런 거 제약 없고, 근데 단점 맨날 똑같은 풍경, 뷰를 봐야 되고, 초반에는 고객님들이 여러 사람이겠지만은 점점점 이제 단골들, 비슷한 이제 동네 주민들만 오게 되고, 물론 계속해서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때 장사가 정말 잘 됐었어 가지고 쭉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매출이 6천부터 시작해가지고 7천, 8천 해가지고 최고 피크 때가 거의 2억 다 찍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요? 네, 한 달 매출. 와. 제일 많이 팔린 날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의 1,300이었나 400인가 하루에. 크리스마스 때로 기억 안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왜 족발을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장사 잘 되는데 왜 다른 업종을 선택하셨나요? 요거는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모님과 이제 사업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방향성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모님은 좀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신 거고, 이모님이 잘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한 입이라도 더 먹일까, 어떻게 하면 주문이 하나라도 더 들어올까,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멀어졌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동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를 그때 알았죠. 저는 많이 배우고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아무튼 그래서 한 5년을 돌베기집부터 해가지고 족발집 해가지고 5년을 좀 쉼없이 달리다 보니까 좀 지쳐가지고 쉬고 있는데 식당 할 때 직원하고 알바했던 친구들이 이제 와서 유튜브로 봤는가 봐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 틀면서 청소해보지 않을래요? 라고 했는데 유튜브 보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돈이 될 거라는 생각보다도 아 재밌겠다. 그리고 식당 할 때 저희 직원들하고 관계들이 좋았으니까 논의 삼아 시작을 하게 되었었죠. 근데 이제 알면 알수록 뭐 돈도 보이고 재밌기도 하고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주고 돈을 받는 거니까 고객도 좋고 저도 좋고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버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식당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풍경들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재미 그리고 그쵸 마대 하나 잡고 있으면은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가본 데가 없죠. 뭐 행사장 뭐 공연장 뭐 반도체실 회사 공장 군부대도 거기도 청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인력이 또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옛날에 뭐 그 인원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청소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청소의 전망이라고 해야 될지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다 필요하잖아. 지금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 여기 지금 깨끗해 보이지만 나중에 새까맣게 되었다. 청소가 필요하다면 청소가 필요할 거고 터널도 그럴 거고 일반 상가를 예를 들어볼게요. 카페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간판, 어닝, 유리창, 바닥, 집기류들, 후드, 에어컨 전부 이제 청소가 필요한 거죠. 기계가 대체하기에는 종류가 너무 많네요. 그쵸. 지금 뭐 유리창 로봇 청소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나 한정적이죠. 뭐 한 100년 뒤면 알아서 다 해주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다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쓰는 게 그쵸. 결국엔 뭐 사람이 옮겨줘야 될 건데 분명히 유리창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 한 칸 닦았으면 요 떼가지고 요거 해줘야 되는데 물론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편리하고 아무튼 청소의 전망이라고 하면 밝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럼 대표님은 약간 사무직 이런 거랑은 잘 안 맞겠네요. 요새 지금 사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한 3시간만 지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좀 있으시고 그렇죠.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하죠. 해양박물관 안 가보셨죠? 원형으로 이제 쫙 엄청 높게 이제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렇게 그거 이제 외부 벽면을 작업을 했었었고 네네. 이번에는 그 위쪽에 입구 쪽에 이제 네. 일부분만 일단 보고 내리고 저 할목 강한 것 같은데요. 방문서니까 전중후 사진 잘 찍어야 되고 항상 이제 테스트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걸로 나간다고 하면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방청을 뿌리면은 저는 가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작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이제 약품 사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밑에가 이제 전부 물인데 청소 약품이 들어가면은 물고기 한 마리 값어치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큰일 나지 않을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청소 작업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청소라고 하면 단가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돈 몇 푼 벌러 들어갔다가 상재를 상하게 하거나 현장이 이제 망쳐가지고 다 물어주고 폐업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울 때 주의할 점을 제일 중요하게 배워요. 그게 첫 번째죠. 자기 이제 작업하는데 안전도 중요하고 우리가 몸이 재산인 거잖아요. 안전수칙 잘 지키고 약품 사용 시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현장도 중요하겠죠. 새 걸로 막 이렇게 깔았는데 헝거를 만들어 버리면 우리 청소라는 게 새 거를 더 새 것처럼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입주 청소 팀들은 마루에 물을 많이 써서 들뜨게 만든다거나 입주 청소 뭐 대략 뭐 평당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인데 3, 4, 50만 원 벌러 갔다가 몇백만 원 이제 물어주고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죠. 그래서 청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벽면에 페인트도 그래요. 수성 페인트를 보통 바르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오염이 돼버리면은 마대를 세워 놓는다거나 무의식적으로 예, 막 세워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짝 오염이 생겼어. 그러니까 긴급하게 조치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고착이 되면은 페인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일부분만 좀 칠하면은 그게 전체적인 것과 좀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어가지고 전체 다 발라줘야 돼. 여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차 세우고 도망갔다는 청소의 좋은 점
현장들이 워낙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이런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는, 여유가 있다면 거기 현장 근처의 맛집들을 갈 수 있죠. 지금 가는 현장은 어디인가요? 그죠. 지금은 이제 모텔 2동이 총 4동이에요. 이번에 곧 2동을 제대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중공 청소를 들어가는데, 오늘은 먼지만 제거, 그래서 인원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전체 리모델링 중공 청소가 될 거고, 빨리 좀 끝내달라 해가지고 30-40명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먼지만 좀 제거해달라 해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기 공사 중인 곳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제 건물을 세우고 있고, 여기 2동, 지금 여기 1동 지금 청소 진행 중이고요. 뒤쪽에 또 넘어가면 1동 더 있고요. 위치가 어디실까요? 위치가 여기에 양산 공장 120평에 불이 났었는데, 그름이랑 냄새 이런 거 제거 및 복구를 원하시네요. 아까 뭐 조금 대충 설명해 드렸지만, 이번에 작업하는 건물은 이 건물과 뒤에 하얀색 건물 있죠. 여기 2개 건물 내부 인테리어 중공 청소, 저쪽은 외벽 청소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먼지가 엄청 많을 거예요. 일단 들어가 보실까요? 정수 씨는? 네, 안녕하십니까. 39살 하현우입니다. 저는 배개온 지 5개월 되었고요. 5개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청소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도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도 정 사장님처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청소업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자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더워 죽겠어요. 에어컨이 안 돼요. 몰라요. 뭐 시끄러 합니다. 대충 이제 소개 한번 할게요. 저한테 일을 주시던 거래처 담당자분이 이제 청소 배우러 오셨습니다. 지금 몇 달 됐죠? 지금 석 달 넘었고요. 백야가 아주 단단한 회사고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엔진 땀 흘려서 돈 버는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일도 뭐 대표님이나 선배님들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담배 한 대 피러 가시죠. 예. 다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이제 아파트 70평 거주 청소인데, 견적 보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 팀 4명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처음 그냥 유튜브 보다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돌아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식당 할 때도 프랜차이즈만 했다고 했잖아요. 다 받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도와 기본 맛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유명한 업체를 찾아갔죠. 그때는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잘 되겠지 하고 2주 교육 받고 내려와서 입주 청소와 이제 쓰레기집 청소가 반반씩 들어갔었는데, 워낙 수강생들이 많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 기수에 10명 정도 있었으니까, 청소를 집 뭐 34평을 하러 갔다. 근데 화장실 하고 하나 하고 나오면 끝이야. 한 집에 막 6명, 8명씩 들어가니까 주방 청소 2명 붙고, 뭐 베란다 2명 붙고, 화장실 1명 붙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설명도 들어가기 전 한 5분, 10분 정도. 쓰레기 청소 같은 경우는 그냥 우르르 들어가서 이제 쓰레기들, 폐기물들 다 빼고, 지금 생각했었을 때 약품의 이해도와, 예를 들어서 스크래퍼, 헤라,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가 좋아요? 라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비싼 게 좋대. 비싼 게 왜 좋은지를 설명을 안 해줘. 좀 막연하게. 지금 저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 스크래퍼가 좋은 점, 어떤 점이 좋은지를 이제는 저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지? 했었던 것 같아요. 약품들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 용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쓰면 아까 얘기했듯이 망할 수 있다. 그냥 뭐 아무래도 초보들이니까 그럼 잘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잘 가르쳐 줬었다면 사용을 했을 텐데, 망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괜히 망할까봐, 다 물려줘야 될까봐. 그래도 나름 배웠다고 생각하고 내려와서 첫 오더를 따서, 그때 그렇게 넓은 집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끼키야 뭐 30평이겠지만은 3명이서 한 18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오염도와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청소는 정답이 없어요. 한 번 닦으면 깨끗해지고 10번 닦으면 또 깨끗해지고,
100번 닦으면 더 깨끗해지겠죠. 뭐 돈 받은 만큼이라고 또 칭하기도 뭐 하지만은 그 선이 있습니다. 청소의 선. 거기서 뭐 돈 받은 만큼보다 조금 더 이제 해드리는 정도? 고객분들이 평당 얼마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말 낮은 단가에 진행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 프리미엄을 지향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 돈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제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다이소 그 가격보다 조금 더 괜찮으니까 사용을 하잖아요. 많이들 이용을 하고 청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객분들이 이제 99.9%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사는 공간이고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먼지 한 톨이라도 해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못하는 부분들 그럼에도 잘 해야지만 계속해서 찾아주겠죠. 아무튼 뭐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뭐 청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한데 이제 입주 청소를 하다 보니까 고객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2달 정도 이제 하면서 이런 건물들, 전시장, 공장 저런 데는 청소를 누가 할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저런 데는 좀 페이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처음 이제 배울 때부터 청소 관련된 단톡방들이 참 많은데 청소 선배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입주 청소하고 나서 잠들기 전에 선배님들 말씀 뭐 돌돌이, 고압, 헤드가 어떻고 뭐 약품이 어떻고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근데 항상 정독하고 이제 자는 습관을 들였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곧 내가 쓰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사부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만나게 되었다기보다 입주 청소만 하다가 건물 5층짜리 한 동, 3층짜리 한 동 전기 청소 문의가 들어왔어요. 집 청소만 하다가 그런 청소가 들어오니까 덩치가 크니까 견적을 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물어볼 데도 없고 청소 관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해서 정말 민망함을 무릅쓰고 사부님이 방장이셨거든요. 전국에 있는 청소 대표님들이 다 모여 계시긴 한데 서울 경기권이셨는데 민망함을 무릅쓰고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이런 업체인데 이런 큰 건을 하고 싶은 마음에 견적내는 방법 좀 여쭤봐도 되겠냐고 하셨는데 하지 말래요. 그때는 왜 하지 말라는 거지? 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청소 실력이 부족한 거 또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견적 금액도 잘못 낼 거고 만약에 되더라도 따고 싶은 욕심에 적게 내면 적게 내는 대로 고생을 하는 거고 많이 내면은 이제 거기에 금액에 걸맞게 청소가 미흡할 수 있고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사부님하고 그 뒤에 한 2주 뒤인가 3주 뒤인가 그 단톡방에서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겠습니다. 또 배우러 간다는 거죠. 그 전 업체한테도 교육비 내고 2주 교육받고 내려오고 이번에도 또 내고 돌아가기 싫어서 또 돈 내고 하면 다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정당하게 당당하게. 근데 또 안 된대요. 부산이니까 숙소 제공 안 되고 2주 교육이었는데 다 배우고 제가 오더를 따서 이제 청소를 할 텐데 현장이 망하려고 한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거나 그러면 케어를 해주고 싶은데 부산에 살아서 그렇게 케어를 하지 못할 것도 염려를 하고 첫 번째 교육생이다 보니까 또 잘 가르쳐 줘야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염려하신 부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다 괜찮다고. 숙소도 진짜 운이 이걸 복이라고 해야 될지 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포시거든요. 거주하는 지역이 거제도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은 부산에 있지만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별로. 근데 딱 하필 대학교 선배 혼자 김포에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사부님한테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그 형님한테 저 한 2주 정도 지내도 되겠냐고 오라고. 뭐 잘 살았다는 증빙이겠죠. 숙소 해결 그냥 모르겠고 열심히 할 테니까 무조건 뽑아달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들어간 거였더라고요. 사람을 별로 안 뽑았었어요? 한 명. 이것도 운이라고 해야 될지 실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가 되었고 사부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변 같이 일하게 되는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아무튼 2주를 배웠는데 지금 이제 종합청소 따라다녀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잖아요. 조금 입주 청소와 다른 부분은 입주 청소는 넓어지면은 그냥 화장실이 2개라든지 베란다가 2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거 다 똑같은 거잖아요. 뭐 청소하는 방식이나 다 똑같은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회사 사무실, 병원, 공장, 어마무시한 빌딩. 그리고 또 서울이잖아요. 연예인도 보고 색다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현장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또 거기만 배우면은 거의 찍먹 수준? 좀 알려고 하면 이제 또 다른 현장.
또 다른 현장. 메커니즘은 비슷하긴 하지만은 담당자도 상대도 이제 담당자에 맞게끔, 현장도 현장에 맞게끔, 고객이 원하는 그게 다 달라요. 교육 받으면서 이제 맨날 붙어 다니니까 알게 되었는데, 청소를 그때 교육 받을 당시 한 13년을 하셨었고, 저 이제 트럭 할 때 27살이었다고 했잖아요. 사부님 27살 때 청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새벽 막 5시에 출발해서, 뭐 현장마다 다르지만 큰 거 하고, 백화점이나 이제 야간에 또 청소가 필요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새벽에까지 하고 이제 들어가고. 또 정말 대단하신 게 청소업도 운영을 하시면서 청소용품점도 관리하시고, 청소 교육도 진행을 하시고, 단톡방도 운영하시고, 뭐 유튜브도 찍으시고, 와, 이 뭐 잠은 언제 자지 하는 느낌. 근데 그렇게 해야만 했대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에 진짜 진심이시고, 사부님이 청소 교육을 하게 된 계기도 비슷한데, 이제 네. 다른 데서 청소를 엉망으로 배우고 사부님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대요. 뭐 아무튼 사부님한테 2주 배우고 1년 정도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직원으로. 그것도 참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감사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그 1년은 제가 진짜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잠은 죽어서 자는 거라 생각하고. 그때 사진들 찾아보면 있을 건데, 올라갈 때부터 머리를 안 깎았어. 청소 도인이 돼야겠다 생각하고. 그 나중에 내려올 때 1년 뒤에 요 정도까지 내려오더라고. 맨날 밴드하고 머리 묶고, 그냥 한번 길러보고도 싶었고, 뭐 그때는 뭐 잘 보일 사람도 없고 열심히 일만 쫓았던 것 같아요. 사부님 밑에서 1년 동안 하고 이제 부산에서 백야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는데, 운이 좋게 오더들이 막 들어와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름아름 이제 소개 받아서 청소 꽤 하신 분들을 일당으로 한번 불러봤는데, 스타일이 다른 거죠. 어쨌거나 너무 답답한데 또 청소 선배님들이시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또 주변에 막 그렇게 당하고 오신 분들 얘기를 또 들리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 인식도 좀 바꾸고 싶고,